안녕하세요, 그레이몬스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디자인에서 클리핑 패스와 그 다음에 텍스트 감싸기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관련된 파일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거기 드롭박스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자, 여기 팁 01번 자, 요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ID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C 2015 이상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인디자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운받아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글자를 밀어낼 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옵션이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와 이게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편집 디자인 할 때 눕기 딴다라고 해갖고 포토샵에서 패스로 그 그림을 쭉 오려대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저리 이제 다른 거와 함께 같이 설명이 이제 될 거예요.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정말 설명이 좀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막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인디자인도 그 부분을 좀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겹치는 건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지금 다운받으셔가지고 한 번씩은 그냥 따라해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한번 이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연습하실 때 그때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이 영상 오셔갖고 보시면서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텍스트 감싸기 관련된 거. 자, 감싸기에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커피컵을 약간 커피컵 모양에 맞춰갖고 그 옆으로 글자를 약간 미는 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은 옵션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리 사진을 다운받아갖고 지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글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죠. 자, 이 사진을 뭐 내가 디자인상 여기 가운데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다가 놨을 때 글 내용이 이 사진만큼 피해가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감싸는 거. 그때 상단에 썼던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 감싸기, 상자 감싸기, 모양 감싸기, 개체 건너뛰기라고 있어요. 패널을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텍스트 감싸기 패널을 창 메뉴에서 꺼내셔갖고 자, 선택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감싸기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상자 감싸기 요걸로 놓게 되게 되면은 글 내용이 있는 것만큼 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가 영향을 안 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밀게 되면은 이거는 개체 모양대로 감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개체를 건너뛰고, 저는 지금 중간에 걸쳐놔서 건너뛰고 있죠. 얘를 자, 이렇게 이쪽에다가 한쪽에다가 놓게 되면은 양 옆에 그림 칸이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다 뒤로 밀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음 단으로 이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요, 다음 단. 자, 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상자를 잠깐 밖으로 빼고요. 자, 단이란 건 뭐냐면은 글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열수가 있어요. 지금 열수가 2개, 단이 열 방향 쪽으로 2개가 있다는 뜻이고 간격이 5mm라는 얘기죠. 이거는 새 도큐멘트 만들 때도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파일 U에서 보게 되면은 자, 도큐멘트 사이즈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열 개수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뒤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을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글상자에서도 글을 나누기 위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번 3단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글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거기 위에다가 자, 이렇게 감싸기가 지정되어 있는 상자를 올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밀리는 게 지금 감싸기 없음으로 돼 있잖아요.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자세히 보세요. 상자를 선택해 줄 때 저는 지금 외부 상자를 선택하고 있죠. 이거 동영상 앞쪽에서
전체 강좌 앞쪽에서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를 구분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여기서도 그거 그대로 보여요. 외부 상자를 선택하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감싸기 옵션이 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다 내부예요. 자, 내부 요소를 선택해 보세요. 내부 요소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개체 건너뛰기가 걸려 있죠. 이걸 다시 없음으로 해놓고 상자를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자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감싸기가 없으니까는 대체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부 요소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외부 요소에다가 여러 옵션을 걸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찾기가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상자 감싸기를 하게 되면 상자가 있는 것만큼 밀어내게 되고, 개체 모양을 선택하게 되면 개체 모양은 뭐 지금은 사각형이니까 밀리는 거고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개체 건너뛰기로 바뀌어요. 그런데 또 뭔가 이상하죠? 다시 내려놨다가 또 선택해서 보게 되면은 상자 감싸기가 없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또 밀려요. 저는 분명히 아까 외부 요소를 선택하고서 밀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 다시 없음으로 와서 선택을 하고, 자, 요거 개체 모양 감싸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부 모양대로 밀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내부 요소에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자를 내려놨다가 외부 상자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뭐 나는 옵션 걸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했는데 또 뭔가 안 되는 듯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얘기지만 외부와 내부를 잘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단 얘기하다가 그쪽 다시 빠졌는데, 자, 선택을 하시고 요거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음 단, 자, 상자가 놓여지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자, 이렇게 단을 밀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치 자, 단이 한 개가 있으면, 자, 여기 위에 단 한 개로 줄여볼게요. 단을 한 개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마치 모든 내용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듯하게 보여지게 돼요. 하지만 옵션은 다음 단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다시 단을 2단으로 올리면, 글상자 선택하고 단을 2단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 원형 오브젝트 해볼게요. 자, 이거 잠깐 옆에다 밀어놓고 원형 오브젝트 해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옵션 티가 나요. 자, 먼저 텍스트 감싸기 없음에서 테두리 상자 감싸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 모양대로 밀어내게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개체 모양 감싸기를 선택하게 되니까는 외부 상자에다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아까 사진에다가 할 때는 내부 요소 있는 데다 이렇게 딱 적용이 돼 버려갖고 뭔가 헷갈리는 감이 있었지만, 컨트롤 Z 원형에다 해보시게 되면은 외부 요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도 그렇고, 자, 얘도 그렇고, 일단은 자, 테두리 상자 감싸기로 해놓고, 자, 테두리 상자 바깥쪽으로 글이 너무 바싹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글이 너무 바싹 붙어 있게 되면은 뭔가 여기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옵션을 쓰는 게 옵셋이에요. 자, 옵셋 값을 여기 가운데 링크 일단 걸어놓고 위로 올려보면은 지금 3mm, 그 다음에 좌우도 3mm씩 걸리고 있죠. 근데 상하는 3mm 이상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행간에 걸쳐져 있는 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인데 행간 때문에 위로 더 멀어져 보이죠. 그래서 위아래하고 좌우가 안 맞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자를 놓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자, 이렇게 행간, 자, 행 위아래에 맞춰 갖고 상자를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상자를 아래쪽으로 조금만 밀어낸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위에하고 아래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편집 디자인 할 때 은근히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꼼수로, 정확히 꼼수는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상자 높이를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위아래가 좀 은근히 예민한 것 같아갖고 텍스트 감싸기에서 위아래 옵션은 꺼놓고, 자, 위쪽으로는 좀 줄여놓고 좌우만 좀 널찍하게
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로 한 1mm, 2mm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밀어내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 게 티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놓죠. 원도 해볼까요? 자, 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원도 지금 옆에가 너무 붙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옵셋 값을 키우는데 사각형하고 다르게 사각형이 아닌 오브젝트에는 이게 옵셋 값이 하나만 있어요. 상하 좌우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올려보면은 이렇게 상하 좌우가 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밀어져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는 요 거의 일부분만 좀 더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땐 하얀색 화살표 쓰세요. 툴을 하얀색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로 바꾸시면은 일러스트에서 패스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패스를 선택하고 바운딩 박스라든가 그 점 위치를 잡아서 따로 조정을 해서 뭐 어떤 조치를 해주셔도 되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얹어 놓고 나서 그 사진에 어울려 보이게끔 글을 좀 밀어낼 때, 그럴 때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게 그 부분이 감싸기 옵셋이고, 그 다음에 감싸기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글상자 올리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원에 감싸기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쿼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감싸기에 적용되는 게 글상자 앞뒤의 순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든 이렇게 감싸기 오브젝트가 그 부분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글상자에 있는 내용을 밀어버리게 돼요. 자, 제가 제목을 따로 쓸게요. 아무거나 일단은 내용을, 자, 아이고, 글상자 다시 타입툴을 가지고서 글상자를 쓰고 아무 내용이나 일단 채우고, 그러고 나서 블럭 다 선택해서 글자 좀 키우고 서체, 자기 컴퓨터에 있는 되게 두꺼운 서체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자, 올려놨어요. 자, 지금 이 서체는 분명히 뭐 아무것도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제 여기 감싸기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 근처에 가게 되면은 자, 당연히 이렇게 밀려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타이틀 같은 거 올리고 싶을 때 뭐 어떤 타이틀을 굉장히 크게 올리고 싶은데 그 타이틀을 쓱 올려도 당연히 밀림 현상이 생겨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자를 내가 어떻게 딱 옮겨 놓고서 보니까는 글이 사라졌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자는 있는데 지금 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 표준으로 바꿔서 내용 보게 되면 분명히 상자 있는 게 보이죠? 다시 밖으로 뺄게요. 원래대로 내용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밀리기에 영향을 안 받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싸기 옵션을 무시로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거 여기 있어요. 만들어 놓은 글상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 요거를 눌러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하단쯤에 감싸기 무시라고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 누르시고 이제 이 상자를 감싸기 옵션이 걸려져 있는 상자 위에다가 올려놔도 자, 이렇게 밀리지 않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뭔가 제목이라든가 내용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자, 이런 사진 가지고 와서 배치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자, 안에 내용을 좀 더 조절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 이렇게 내용을 얹어서 무언가 표기할 때, 자, 그럴 때 이제 같이 쓰죠. 밀어내는 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밀어내는 거를 무시하는 옵션도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상자 선택하시고 그냥 무조건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그러고 나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 들어가서 감싸기 무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기 뒤에 마스터 페이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달아 놓는 것까지 짜잘짜잘한 설명들이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짜잘짜잘한 설명들이 이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데가 바로 단행본을 만드는 예제를 해볼 때예요. 단행본 만드는 예제할 때 뭐 옵션들을 아주 복잡하게 쓰는 거 없어요. 그냥 적당히 쓰는 건데 짜잘짜잘한 것들을 쫙 모아놓고서 보게 되니까는 그때는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도 하나하나만 놓고서 보게 되면은 옛날부터 있던 기능이고 되게 유치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기능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기능, 뭔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볼 때는 저도 맨 처음에 이런 기능 볼 때 뭐 이런 게 뭐 그냥 뭐 별 대수인가라고 했었지만은 나중에 또 와서 다시 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디자인에서 이런 짜잘짜잘한 부분이에요. 자, 그냥 몇 번 해보시면서 계속 익숙해지세요. 자, 그럼 이제 감싸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는, 그럼 이번엔 클리핑 패스. 자, 클리핑 패스가 뭐냐면은 포토샵에서 패스 주의를 투명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클리핑 마스크란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인디자인에선 클리핑 패스예요. 자, 한번 클리핑 패스 걸어갖고 만들어 와 볼게요. 자, 거기 제가 예제로 모아놓은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술병들이 잔뜩 모여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를 포토샵에서 열어주시고요. 자, 포토샵에서 열어주셨으면은 이제 패스를 관리하는 거 윈도우에서 패스 패널이죠. 자, 패스 패널 열어주세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눕기를 따거든요. 자, 지금 저는 대충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어떤 주인공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포토샵에서는 일단은 자, 그냥 이렇게 패스로 적당하게 해놓고, 패스 사용 설명은 일러스트라든가 일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처음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또 포토샵에서 패스로 굴러 들어가게 되면은 설명이 진짜 엉뚱한 데로 다 빠져버려요. 자, 포토샵에서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패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포토샵에서는 이거를 EPS로 저장을 해서 인디자인이라든가 콕으로 가져가거든요. 이거는 현재로 따지면은 저는 옛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만약에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눕기 따기라고 해서 클리핑 패스 되어 있는 파일들을 은근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 현장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리핑 패스, 먼저 이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자, 세이브 했죠? 그리고 나서 옵션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클리핑 패스라고 있어요. 패스를 클리핑 시키는 거죠. 선택을 해서 어떤 패스를 클리핑할지 물어보거든요. 저는 뭐 패스 1번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패스 1번 선택하고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냐 안 하고서 OK 누르시면은 그냥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포토샵에서 바뀌어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바뀌어 보이는 거라고는 여기 글씨가 조금 더 두꺼워져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 하게 되면은 자, 패스 1번 얇아 보이죠? 제가 일부러 다른 패스를 한번 더 만들게요. 자, 그냥 이런 패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패스 2번으로 놓고 다시 한번 클리핑 패스 실행하는데 어떤 패스로 할 건지 패스를 선택을 하고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서 그냥 기본값으로 OK 누르시게 되면은 자, 클리핑 패스가 적용됐어요. 이거 저장해서 가져갈게요. 저장할 때 JPG라든가 포토샵으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인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포토샵 EPS예요. EPS. 파일에서 Save As 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 자, 형식을 여기 보게 되면은 EPS 이걸 선택을 하시고서 파일명은 알아서 지정하시고 자, 그냥 이거 뭐 눕기 뭐 이렇게 놓을까요? 자,
눕기.eps 해서 저장 눌러주게 되면은 자, 프리뷰 방식이 있어요. 이거 없음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원본은 있지만은 인디자인이라든가 쿼기 가져갔을 때 거기서 미리 보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TIF를 놓고 엔코딩, ASCII 코드, 바이너리 이걸 놓게 되면은 얘네들은 무압축이라서 용량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퀄리티 제일 좋은 압축률 제일 높은 거 선택을 하시고 옵션 아무것도 걸지 마시고 OK 눌러주세요. 자, 저장이 됐어요. 인디자인에서 이제 불러와 볼까요? 자, 비교를 위해서 상자 올려놓고 그냥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서 보고 자, 당연히 이 모양이죠? 그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여기 눕기.eps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미리 보기로는 오히려 가운데가 파져 보이네요. 이렇게. 하지만 던져 넣어보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패스가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패스 수정을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원본 편집 열어주고 자, 열어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패스가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자, 이 패스 뒤집는 거 선택을 하고서 자, 컨트롤 Z가 돼버렸군요. 자, 여기 클리핑 패스 자, 이렇게 지금 나오죠? 지금 뒤집으려고 해도 여기서는 지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역을 일단 잡아요. 영역 잡아내는 거 패스 1번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근데 이거 인디 지금 해봤더니만은 자기 컴퓨터에선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놓으셔도 돼요. 저처럼 잘못 나오는 분들만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포토샵 가서 일단은 얘를 컨트롤 클릭해서 영역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바깥 부분이 선택이 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뒤집어요. 뒤집는 거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 자, 그럼 뒤집어서 안쪽을 선택하고 있죠? 이때 패스 패널 옵션 메뉴를 보게 되면은 메이크 워크 패스라고 있어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저게 패스로 바뀌어서 쏙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보게 되면 지금 뒤집어져 있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패스 3번을 바꿔주시고 지금 클리핑 패스가 패스 1번에 걸려 있는데 이걸 패스 3번을 바꿔요. 다시 클리핑 패스 옵션 들어가서 3번 패스로 선택을 하고 OK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 3번 패스가 좀 약간 두꺼워졌죠? 이 상태에서 파일은 현재 EPS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EPS 저장.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넘어오니까는 지금 이렇게 주변이 쏙 오려진 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인쇄해서 눕기 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포토샵에서 눕기를 딴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약간 어긋나는 게 어떤 식으로 오려내든 주변을 알파 값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게 눕기 따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주변을 뭐 열심히 해봤자 그걸 파내지를 못했어요. 그 파내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예요. 자, 패스 1번 이렇게 놓고 주변을 다 지울게요. 백그라운드 풀고 그러고서 딜리트 했죠? 컨트롤 D. 그 다음에 이 패스 3번 지울게요. 그래야지 클리핑 패스가 인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파일 EPS Save as EPS로 저장을 하면 눕기 2번이라고 저장할게요. 포토샵 EPS. 자, 저장을 해놓고 인디자인으로 넘어가서 현실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현실은 아주 시궁창이죠. 자, 눕기 2번 피스 EPS 와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주변이 다 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뭐 지우개로 열심히 주변을 이쁘게 지워도 그거를 인쇄용 프로그램에 가지고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변이 이렇게 다 메꿔졌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죠. 이 얘기만 또 거의 한 10년?
10년 전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도 아직은 현장에서 이 클리핑 패스 눕기 따기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어쩔 때 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인디자인에서 클리핑 패스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은 여기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주변만 하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인디자인에서 좀 쉬운 게 개체 메뉴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을 열어보세요. 이거는 상자를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상자 선택을 하시고 개체 클리핑 패스 옵션 들어가서 자, 유형 가장자리 감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흰색부터 쭉 잡아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단점은 그냥 컴퓨터가 잡는 거라서 자, 이렇게 뭐 망가져 보이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계값과 허용치 등을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괜찮아 보이게끔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유형을 보게 되면은 알파 채널, 포토샵 패스 뭐 이렇게 있죠? 지금 저 파일에는 포토샵 패스 부분 제가 지원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려고 하면은 이 기능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쓰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능 쓰지 말고 차라리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넘어갈게요. 자, 클리핑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클리핑 패스를 통하지 않고서도 뭐 이래저래 주변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은 좀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포토샵 원본 파일대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꼼수는 png 파일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미지 종류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설명을 옆에 달아놨죠? JPG, GIF, PNG 얘네들은 솔직히 다 인터넷용 이미지예요. 인터넷용. 먼저 JPG는 압축률을 높여갖고 웹상에서 그냥 전송이 빠르게끔 해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압축률을 높이다 보니까는 이미지 질이 약간 유실이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은 JPG가 뭐 그냥 전체 기기에 인터넷에 거의 표준 이미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압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저걸 그냥 쓰는 이유가 요새 핸드폰도 그렇고 웬만한 화소가 그 압축 유실률 있죠. 그거를 오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가져와서 쓰더라도 압축률 때문에 뭔가 데이터는 유실이 되지만은 그거를 꽉 압축해서 버리면은 모르거든요. 축소해서 보면은. 그래서 JPG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 GIF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은 GIF는 잘 안 쓰죠. 왜냐면 애니메이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에서 쓰지만은 인수에서는 되도록이면 잘 안 써요. 그래도 보내준 사람이 이걸 GIF로 보내주면은 어쨌든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인디자인에. 자, 그럼 이제 PNG 이거는 투명도를 포함을 해요. 알파값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담아놓은 이미지 중에서 술병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자, 주변이 투명한 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포토샵으로 열어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열어보게 되면 자, 이제 여기 뒤에 건 꺼놓고 지금 여기 주변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지가 반사 이미지까지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뒤에 흰색 배경을 깔아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레이어 하나 추가해 갖고 흰색 깔아봤죠? 그러니까는 밑에 이렇게 잘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이제 PNG 파일인데 이 PNG 파일은 보다시피 주변이 당연히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인쇄용 이미지로 저장을 못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Save As 이거를 포토샵 EPS로
저장해 버리게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 그대로 똑같이 하고요. 제가 여기 지금 컬러 모드도 RGB인 걸 CMYK로 안 바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주변이 또 막혀요. 되게 제한이 많죠? 다시 또 포토샵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EPS로 저장 안 하고 배경 레이어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쇄 색깔이 RGB에서 그냥 이상하게 되면 뭔가 변할 테니까는 자, 이거를 CMYK로 저장합시다. 그러면은 컬러가 뭔가 바뀐다라고 나오죠?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 정도는 거의 바뀐 축에도 속하지 않아요. 이거를 올려놓은 분이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잘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CMYK 상태에서 CMYK용 인쇄용 PNG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데 자, CMYK 상태에서는 또 PNG 파일로 저장도 안 돼요. 제한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 자, 컨트롤 Z RGB 상태죠? RGB 상태로 그대로 가져다 써요. 인쇄해요. 왜냐면요, 뷰 메뉴에서 컬러 상태를 자, CMYK로 봤어요. 지금 단축키가 지금 컨트롤 Y죠? 컨트롤 Y를 눌러가면서 색깔을 보세요. 자, 여기 CMYK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죠? 근데 이미지의 색깔은 거의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디자인에서 자, 저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쓱 가지고 와서 PNG 파일로 놓고서 쓰더라도 그 색깔이 CMYK랑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RGB 파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PDF로 구워놓고 그 PDF 파일을 인쇄로 내보내더라도 색깔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PDF로 이거를 구워놓고서 이제 인쇄소에 보내잖아요. 그럼 인쇄소에서 꼭 연락가요. 인쇄소 쪽에서도 한 번씩은 그거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RGB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럼 저는 그거 그냥 그대로 밀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은 인쇄소 쪽에서 이거를 CMYK 맞는 상태로 출력기에서 변환을 해서 인쇄를 걸어주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파일 하나도 다 인쇄용이 맞게끔 데이터를 정리를 하느라고 막 데이터가 막 꼬일 때도 은근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이거 제가 링크를 달아놨지만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인디자인에다 쏙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일러스트 파일은 잠깐 옆에다 치워놓고 자, 이거를 가져다 놓고 자, 좀 키울게요, 상자를. 자, 가져다 놓고 자, 이거 모양대로 이제 밀어볼게요, 글상자. 자, 텍스트 감싸기에서 감싸기 없음이고 테두리 상자 감싸기니까는 상자가 있는 대로 밀고 있죠. 세 번째 거 개체 모양 감싸기 하니까는 자, 개체 모양 안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원본 파일 사이즈를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체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옵션 자, 밑에 옵션을 보세요. 윤곽선 옵션에서 유형을 클리핑과 동일하고 되어 있는 걸 하지 말고 알파 채널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 정리되어 있는 이 알파 채널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알파 채널 여기 부분에 뭔가가 이미지가 희끄하게 뭔가 살짝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자, 적당하게 일단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하얀색 화살표 선택하셔갖고 자, 이렇게 그거를 펜 툴로 정리하듯이 적당히 보이는 형태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너무 많은 부분도 조금 더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펜 툴, 자, 포인트 삭제 툴을 이용하셔갖고 불필요한 포인트는 삭제를 해서
여기도 삭제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하고 이렇게 글자를 피해 가게끔 하셔도 돼요. 글자가 아니죠. 그림을 글자가 피해 가게끔 이렇게. png 파일 가져다 쓰니까 되게 편하죠.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옛날 환경에서 쓰셨던 분들은 아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기능 부분을 인디자인으로 처음 접했을 때 인디자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러스트 EPS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png 파일 가지고서 가져다 썼잖아요. 이 png 파일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보니까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RGB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쇄용 파일이라고 해갖고 인쇄용을 포토샵에서도 EPS를 만들 수 있고 일러스트에서도 EPS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 중에서 거기 일러보틀이라는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아까 옆에서 보셨던 자, 이렇게 병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EPS로 저장해 놓을게요. 파일, Save As, 그런 다음에 자, 형식을 여기 EPS. 자, 일러스트 EPS를 저장하고 여기도 버전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버전, 그냥 대표적인 CC, 그 다음에 프리뷰 8비트. 이거 없음으로 하면 안 보이고요. 이거 첫 번째 거라면은 얘는 단색으로 보이게 돼요. 자, 요거 8비트로 놓고 OK 누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디자인 가서 여기 EPS라고 되어 있는 파일 있죠? 이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쓱 배치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여요. 포토샵 EPS하고 다르게 포토샵에서는 주변이 다 메꿔지는 거에 비해 일러스트 EPS는 메꿔지지가 않죠? 그리고서 얘를 얹어 놓게 되면은 일러스트는 거의 유사하게 써요. 하지만 뭔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미리 갖다 놓은 거 이거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파일은, 자, 이 사진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은 일러스트 파일을 직접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EPS를 가져온 거예요. EPS를 요새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EPS 형태는 아까 그 파일을 저장할 때 프리뷰 형태를 지정하게 되면 그 프리뷰 형태가 인디자인이라든가 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인디자인 쿼를 다룰 때 컴퓨터 용량이 지금만큼 하드웨어가 빵빵하지 않아갖고 최대한 가볍게 움직이게끔 할 수 있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보고서 이렇게 화면을 잡아갖고 쓱쓱쓱쓱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놔갖고 간략 보기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기 보기에서 화면 표시 성능 고품질 표시로 올려봐요. 올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제서야 자, 이렇게 그나마 좀 만만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갖고 자, 다시 일반 표시를 바꿔놓고, 자, 요거 이렇게 쓰는 게 많이 거슬려 보여갖고 이걸 처음 편집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얹어놨더니만은 이미지가 깨져 보여요 라고. 이거 깨져 보이는 거 아니에요. EPS가 원래 이래요. 자, 이제 이 EPS는 지워놓고요. 자, 아까 빠졌던 예로 다시 와갖고 일러스트 EPS와 포토샵 EPS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하지만 저는 구분이 돼요. 왜냐면은 저는 제 컴퓨터에서 일러스트 EPS와 포토샵 EPS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더블 클릭하더라도 그냥 잘 뭐 일러스트로 넘어가거나 뭐 이래요. 근데 지금은 또 PDF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이게 구분이 못할 때가 더더욱 언제냐면은 웹에 올려져 있던 EPS 파일을 컴퓨터에서 다운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EPS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가 포토샵 EPS인지 일러스트 EPS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도 그냥 던져봐요. 자, 일러스트 EPS잖아요. 이거를 일러스트로 그냥 쑥 던졌을 때
잘 열리면은 아 얘가 일러스트 파일이었구나 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일러스트 EPS죠? 이거를 내가 일러스트인지 포토샵인지 모를 때는 잡아서 포토샵으로 던져 놓게 되면 포토샵에서는 자, 그 EPS를 열 때 레스터라이즈 처리를 하겠다라고 물어보게 돼요.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EPS가 레스터라이즈 처리가 되어갖고 포토샵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 포토샵 파일이 아니에요. 원본은 일러스트인 거예요. 그 일러스트를 포토샵에서 열어서 레스터라이즈로 픽셀로 밀어버린 거예요. 계속 짜잘짜잘한 얘기인데 분명히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게 되면은 이 경우를 만나시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이렇게 다른 디자이너가 해놓은 거를 내가 받아갖고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딱 열어봤더니만 뭔가 EPS에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다 포토샵 일러스트, 아니 포토샵 EPS, 일러스트 EPS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더블 클릭해서 열 때 자꾸 불편하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병을 원래대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일러스트에서는 참 좋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원본을 열어볼게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일러스트에서는 이 주변에다가 뭔가 작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려놨더니만은 지금 이렇게 주변이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비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지를 해요. 그래갖고 자, 이제 여기서도 감싸기를 해볼게요. 선택하고 텍스트 감싸기 없음이 기본이죠. 근데 상자 감싸기, 그 다음에 개체 모양 감싸기 하게 되면은 개체 모양 감싸기 해도 뭔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개체 모양 감싸기를 해놓고 나서 얘도 윤곽선 옵션을 가장자리 감지, 그래픽과 그래픽 프레임, 자 이런 거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래픽 프레임 하게 되면은 일러스트 안에 있는 그 아트보드로 선택이 되고요. 가장자리 감지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쏙 들어오게 돼요. 자, 가장자리 감지했더니만은 원하는 만큼 잘 안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펜툴 가지고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귀찮아갖고 이렇게 안하고요. 그냥 하나 더 그려줘요. 펜툴 가지고서 자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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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려요. 그래 놓고서 그거 개체 모양대로 자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뭐 효과 똑같거든요. 그래 놓고 하얀색 화살표 가지고서 원하는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죠. 밀어내는 거 은근히 비슷하죠. 그 밀어내는 부분을 그 사진과 상황에 맞게끔 쓰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여기 포토샵 작업 파일과 일러스트 작업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PNG와 JPG 요거대로 이제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일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 아까 일러스트의 장점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일러스트 저렇게 소스 만들어져 있는 거를 또 가져다 쓰면 나름 유용해요. 자, 제가 지금 이거 가져다 쓴 방법은 그냥 정석대로 이미지 상자를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원본 파일을 갖다가 던져 넣는 식으로 썼어요. 일러스트는 한 번만 쓸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통째로 가져다가 복사해 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일러스트에서요, 이 오브젝트 선택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인디지를 넘어와서 그대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자 오브젝트 형태로 붙게 돼요. 이거는 패스가 살아있는 오브젝트예요. 한번 하얀색 화살표로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일러스트처럼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살아있어 갖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감싸기 해볼게요. 상자 감싸기 하게 되면은 바운딩 박스 있는 대로 감싸게 되고, 자 이번에는 자 요 개체 모양 감싸기, 자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개체 건너뛰기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외부 모양만 가져갈게요. 외부 모양. 자, 요거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넘어와서 컨트롤 V 갖다 놨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밀어내는 거죠. 개체 모양대로 하나만 선택하니까는 자, 개체 모양대로 밀리고 있죠. 그래 놓고서 옵셋 값을 밀어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뭐 그래 놓고서 이제 안쪽에 있는 면색, 아니 선색이죠. 선색은 없음으로 놓는 거죠. 없음으로 놓게 되면은 저렇게 글 주변 글 자체가 자, 좀 더 키울게요. 쓱 키워놓고 자, 이렇게 놓게 되면은 글 자체가 밀려져 있는 게 병 모양이라든가 뭐 하트 모양 뭐 이런 걸로 적용시켜서 쓸 수도 있죠. 조금만 컨트롤 Z 할게요. 그럼 여기다 또 꼼수를 부르게 되면 자, 여기 개체 모양 감싸기는 그냥 0으로 놓고 일러스트에서 갖다가 붙여놓은 이 상자 자체를 그래픽 프레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던져놔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저 모양 안에 들어가죠? 그래 놓고 이거를 자동 맞춤 같은 거를 해놓고 그 안에서 원하는 부분을 자, 안쪽에 있는 원하는 부분을 보여지게끔 하세요. 자, 이렇게 그래 놓고 이것도 역시 아까랑 똑같이 테두리는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싸기 부분 값만 좀 올려갖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기가 작아 보면 당연히 키우셔갖고 자, 배치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뭐 신문 기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신문 기사 뭐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구글에서 그래서 이미지 열어보시게 되면은 잡지라든가 신문 같은데 자, 이런거 일러스트 만들어 놓은 거 크게 맞춰서 얹어 놓고 주제랑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글상자를 거기에 맞춰서 삐딱하게 옆으로 밀어 놓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아예 다 비워버렸죠. 이거는 이제 가독성을 생각을 해갖고 아예 옆으로 비워 놓는 형태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뭐 다른 것도 열어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구 모양대로 글을 밀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저 부분이 아예 거의 비어 있어갖고 면적으로 따지면은 신문 한 면에 2분의 1이 빈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그렇고 그림에 맞춰갖고 글상자 배치 그 다음에 옆에 바지 모양으로 글상자를 잘 이렇게 좀 줄였죠. 이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 틀어놓은 것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도 뭐 어렵게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글상자만 살짝 틀어서 쓰는 거니까 한 번 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연습해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이제 그걸 뒤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필요한 소스 만들기예요. 이걸 왜 했냐면은 지금 여기 상단을 보시는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어떤 걸로 하시든지 진짜 상관이 없어요. 인디자인 내부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포토샵에서 만들어 오셔도 되고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와도 되고요. 그리고 TIF 형태를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인디자인 내부에서 만들기.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게 인디자인 내부에서 만든 거예요. 아까 앞에서 노란색 원을 가지고서 밀어냈던 거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해보면은 일단 옆으로 위로 밀어놓고요. 지금 저 정도 형태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까지 넘어갈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인디자인 안에서 하세요. 상자 정원형 만드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죠? 면색 일단 넣어요.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선색 원하시는 거 지정하시고 선 두께 올려주고. 자, 이거대로 나는 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감싸기에서 테두리 상자 감싸기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운딩 박스대로 밀리죠. 그 다음 개체 모양, 그리고 옵셋 값을 이용해서 적당히 벌려주고. 자, 거기에다가 나는 이제 그림자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선택을 하고 상자를 선택하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FX라고 있어요. 포토샵에서 많이 보던 거죠. 레이어 스타일 같은 형태 눌러보시게 되면 그림자라고 있어요. 자, 그림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림자가 적용된 상태로 이렇게 그림자 옵션들이 보이게 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포토샵에서 드롭 섀도우 썼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조금 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실제 포토샵에서 했던 것처럼 복잡하게 가려고 하면은 인디자인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안내선을 꺼놓고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정도는 딴 데 넘어가지 않고 인디자인에서 직접 할 수 있죠. 그래 놓고 자, 이제 여기 아까 썼던 제목도 얹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안 밀리는 이유 아시죠? 앞으로 당겨 올게요. 앞으로 당겨오는 거 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일러스트처럼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안 밀리는 이유 제가 미리 걸어놨어요. 텍스트 프레임 옵션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텍스트 감싸기 무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원에다가 감싸기를 옵션을 걸어놔서도 이 내용이 안 밀리는 거예요. 한번 풀어서 보게 되면 밀리죠? 확인. 자, 해서 이렇게 얹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당연히 그림을 가져와서 써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인디자인 안에서 만드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포토샵에서 나는 이 원 형태를 조금 더 뭔가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오세요. 자, 여기 아까 일러스트에서 만들기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병 가져와서 그림 넣는 거 해봤고,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에서 만들 때는 저는 대충 사이즈를 재요. 뭐 한 요 정도로 해야 되겠다 라는 거. 그러면 대충 상자 그려놓고 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치수가 있잖아요. 치수 한 70 아니면 60mm 나오겠네요. 자, 포토샵 넘어가서 파일, 뉴, 그 다음에 단위, 밀리미터. 저는 70mm 정도로 할까요? 70에 70, 해상도 300. 오케이 눌러놓고, 그 다음에 원 이쁘게 그리는 거. 저런 이 원을 이쁘게 그리는 건 이것도 여기 원형 도구 툴을 쓰세요. 자, 그리실 때 그냥 그리지 마시고 쉬프트 키 누르시고서 클릭해서 찍 그려줘야지 정원이 이쁘게 그리죠. 그래서 저는 쉐입 형태로 그렸어요. 자,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보세요. 도형 원 선택하시고 상단에 패스라든가 픽셀 말고요, 쉐입 형태로 놓고 그 다음에 클릭할 때 쉬프트 키 누르시고서 찍 그리세요. 그러면은 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 패스 도구 상태에서 속성창에서 조절하셔도 되고, 상단에서 면색과 원하시는 면색과 선색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선 두께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안쪽에 있는 거에다가 나는 옵션을 뭔가 걸고 싶다라고 하면은 레이어 스타일이죠.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이너 섀도우 걸어서 자, 안쪽으로 움푹 조금 파인 느낌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걸어서 바깥쪽으로
높은 느낌이 나게끔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베벨 선택해 갖고 자 뭔가 막이 씌워져 있는 듯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음영은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섀도우 모드 오파시티가 걸리는 걸 빵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안 보이고 위에만 하이라이트가 보여지게 되죠. 자, 사이즈를 주니까는 좀 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빛 방향도 조금 더 조절하셔갖고 괜찮아 보이는 쪽 선택을 해주시고, 자 해서 저는 OK 누를게요. OK 누르고 이거 백그라운드를 꺼서 저장해 놓는 게 좋겠죠? 위치도 가운데 저장할게요.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같이 선택하는 거 Shift 키 누르고 같이 클릭. 그러면은 상단에 정렬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정렬 메뉴 지금 저는 여기 캔버스라는 옵션이 있네요. 캔버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꺼놨군요. 그래 놓고 좌우 중앙 상하 정렬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잠깐 안 되나봐요. 저 안 되는 이유 찾으려고 하면은 다시. 자, 제가 아까 옵션을 다른 걸 선택했군요. 툴을 이동 툴로 바꾸시고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좌우 중앙 상하 중앙 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중심으로 해갖고 딱 가운데 정리해 놨어요. 자, 이거 저장할게요. 컨트롤 S. 그 다음에 원형 딱지 포토샵 파일 저장 눌러놓고 OK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그대로 가져볼게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이 상태도 그대로 보여지게 돼요. 당연하죠. 자, 가져오기 말고 저는 끌어올 거예요. 잡아다가 찍 끌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뒷배경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뒷배경 잠깐 꺼요. 포토샵 넘어가서 백그라운드 꺼 놓고 주변이 투명한 상태로 컨트롤 S 하고, 그 다음에 인디자인으로 넘어서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내용 수정돼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상자 위에도 이렇게 뭔가 표시가 떠 있고요. 링크 패널에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 따당 하게 되면은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JPG 포토샵 형태여갖고 비트맵 형태여갖고 일단은 못생겨 보이죠? 보기에서 표시 성능 고품질 표시로 바꿔봐요. 일단 깨끗해 보여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주변 또 이것도 밀어봐요. 자, 상자 모양을 선택하고 바운딩 박스로 다 미는 거, 그 다음에 개체 모양대로 미는 거. 바운딩 박스랑 조금 다른 상태죠? 그럼 이번에는 윤곽선 옵션. 윤곽선 옵션도 클리핑과 동일이 아니고 알파 채널, 포토샵에 알파 채널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를 인지시켜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적용이 됐어요. 이 알파 채널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래쪽에 그림자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밀어내는 것도 적당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가장 깔끔하게 적용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그림이라든가 글자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자 여기 안에 위에다가 직접 뭐 원형 박스를 올려놓고서 쓰기엔 되게 불편하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안에다가 직접 가져오세요. 자 요거 끌고 들어와서 자 저는 그냥 무작정 끌고 들어왔어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밀어넣는 거 클리핑 마스크 걸어주게 되면 안쪽으로 자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그래놓고 요거 안쪽에 있는 사진 색깔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뭐 그라디언트 맵이라든가 휴 세츄레이션 같은 거 이용해서 그라디언트 맵 올렸는데 주변 테두리까지 흑백이 바뀌고 있죠? 이거 클리핑 시켜야 돼요. 얘도 클리핑 시켜갖고
주변 부분은 영향 안 끼치게끔. 자,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S 다시 인디자인 넘어가서 내용 업데이트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 포토샵에서 제가 포토샵 강의할 때 클리핑 패스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쓸 일이 없다 보니까는 강의를 안 해요. 이 부분 클리핑 패스에 관련된 건 쿼기라든가 인디자인 할 때 들어보시게 되는데요. 옛날 방식이라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포토샵의 원본 파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일러스트 원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를 추천해요. 그래야지 더 편한 것 같아요. 굳이 어렵게 두께 따서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TIF로 만들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로고 같은 거를 가져다 쓸 때 색깔을 뭔가 많이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TIF가 편리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자, 아까 병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꺼내 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나는 여러 개의 색깔을 가져다가 이제 분량이 많을 때 뭐 앞부분은 파란색 병을 쓰고 뒷부분은 주황색 병을 쓰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다 내용을 만들게 되면 은근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단색으로 쓸 때 괜찮은 방법이에요. 단색. 자, 얘를 TIF로 저장해 보세요. 자, 파일, 그 다음에 익스포트, 내보내기, 아트보드 쓰실 거면 체크하시고 말 거면 체크 푸시고, 저는 쓸 거니까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TIF라고 있어요. TIF.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TIF 포맷을 종종 썼지만은, 그지만 이 데이터 포맷이 새로 생기기 전에 화소수 들어가는 게 워낙에 늘어나 버려갖고 요새는 그냥 JPG로 찍어버리죠. 자, 포맷 TIF로 놓고 익스포트. 자,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색깔을 단색으로 선택하세요. 단색. 그리고 해상도는 자, 좋은 거 쓰시고. 자, TIF로 저장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TIF 파일이 이런 식으로 단색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이제 이거를 인디자인에서 불러볼게요. 자, 이거 좀 지워놓고요. 상자를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 TIF 이미지를 쓱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주변이 하얀색으로 메꿔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뒤에 글상자가 뭐 별로 없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하고 얘가 흰색 바닥 위에서만 놀 때는 참 좋아요. 자세히 보세요. 자, 상자를 선택을 하고서 여기 면색과 선색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당연히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내부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색이 잡히는 게 보여요. 저 면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저걸 바꿔보세요. 파란색. 이거 복사해서 이번에 내부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잊지 마시고 내부 요소 선택하세요. 내부 요소를 선택을 하고 여기 면색을 다른 걸로 바꿔보게 되면 자, 이번에 이런 색깔.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자, 이거를 또 이런 색깔. 자, 이렇게 인디자인에서 직접 상황에 맞게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배경, 자, 여기 뒤에 배경을 뭔가 깔아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뒷배경이 처리가 안 되는 게 불편한 점 중에 하나죠. 이걸 예전에 뭐 어떤 분이 어떻게 처리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러스트에서 꼼수를 좀 펴요. 자, 요거를 2개, 3개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색깔을 다른 걸로 선정을 해서 뭐 이렇게 쓴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바꿔서 다른 게 없나요? 그라디언트 꺼내보게요. 맞네요. 자, 그라디언트에서 자 이런 식으로 꺼내갖고 여기에서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넘어가요. 저 진짜 대충 써요 이런거. 이거 정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또 좀 따로 분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C 인디자인 가지고 넘어가서 그냥 컨트롤 V 그래놓고 여기에서 크기 조절하고, 크기 조절할 때 어려울 땐 퍼센트 비율 이거 조정해서 80% 아니면은 자 뭐 60%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갖고 가져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는 절대 어렵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이 정도 방법이면은 이미지를 쉽게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지금 갖춰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 어렵게 쓰지 마시고 자기가 쓰기 편한 상태로 편하게 쓰세요. 저 이 부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이제 이 뒤로 가게 되면은 이미지 가져오는 거 별로 이제 설명 안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거 이제 딱 한 개 남았어요. 그것만 설명드리고 나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지루한 이 글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거 그냥 주로 그림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강의까지만 보시고서 그러고 나서 팜플렛 디자인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몸은 힘들겠지만은 글자에 관련된 거는 조금만 노가다 하시면은 다 어떻게든 되기는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이 좀 길어졌군요. 녹화 시간이. 이 부분은 팁에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게 될 테니까는 그냥 한 번씩 찔러 보시면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실습물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 다른 예제 가지고서 다시 또 오도록 할게요.